가지 논란의 발언이 나왔던 게 유시민 작가의 예. 그 설란영 씨 관련된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도 용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국민들 대신해서 용서를 하고 그랬습니까? 네. 저는 내재적 이상하고 접근법인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상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어떤 설란영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주의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런 말이 좀 민주당 진영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선민의식에 기반을 둔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이 좀 우월하다는 베이스 안에서 나오는 이제 실언 같은 것들이요. 왜 좀 반복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자처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자기들이 광고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에 저항했지만 독재라는 문화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주체가 되지 못해가지고 반대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 운영이나 아니면 진영 내 운영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선적이고 일방적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싸움에 나서면서 제가 저들의 위선에 가면을 벗기겠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젊은 세대가 뒤에 물이 이제 앞에 물을 밀어내듯이 예. 하나하나씩 이제 퇴장시켜야 될 정치 문화 아니면 사회 문화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도 사실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비방으로 좀 얼룩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댓글 조작 의혹을 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른바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댓글로 악성적인 이제 비판 공세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은 뭐 드루킹의 원조 정당이고요. 저희가 개혁신당이 어제 여기 대해서 반박하며 지적한 바로는 DDD 리스트라는 그런 사이트까지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 사이에서 운영되면서 네이버 뉴스에 이런데 좌표 찍기 이런 걸 감행했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개혁신당만이 이런 여론 조작에서 매우 자유로운 당이다. 이걸 유권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희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론 조작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 거대 양당 간에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건 개혁신당밖에 없다. 뭐 요런.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여론이 뭐 저희를 비판하면 그대로 두들겨 맞고 저희는 또 여론이 저희를 사랑하면 그대로 또 저희 그 물결을 타고 가고 네. 저희는 항상 여론과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오늘이면은 선거운동도 끝나고 내일 이제 본투표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선을 긋고 완주 의지를 밝히는데 좀 이제 힘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엔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5시 50분,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끝까지 이준석만 견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선거 내내 뼈아픈 지적들, 정책적으로도 뭐 AI 100조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 민주당 기강이 많이 긁혔을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저는 그들의 행보와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계엄으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인데 계엄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광훈 그리고 황교안 같이 부정선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안 좋은 보수의 움직임 때문에 민심을 이반하게 만든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와 그 단일화를 사실상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저와 저를 따르는 개혁신당의 또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드머니가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예. 정치 시그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뭐 그런 어떤 관성했다는 덩어리짐보다는 새로운 정치 문화에 한번 시드머니로 투자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오렌지 하트도 많이 붙여주고 계시고요. 예. 사전 투표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전 투표율이 약간의 부실 관리 논란 때문에 주춤하면서 역대 최고를 좀 경신할 걸로 보이다가 지난 대선보다 좀 낮아진 상황인데 그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뭐 이런 것도 분석을 좀 하시나요? 저희는 젊은 유권자가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에 뭐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투표하실 수 있으면 꼭 해주셔야 된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지지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으면은 사전투표 높은 게 개혁신당도 유리할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죠. 그런 건 아닌가요? 본투표. 사전투표 높은 게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사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선거상의 유불리에 따른 사표 이전에 김문수 후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광훈 그리고 또 황교안, 윤석열 이런 분들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의미상 무조건 사표다 이거는. 네. 그분들을 찍어가지고 만약에 보수 진영이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네. 그 자체로 보수 진영은 선거 이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보수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내일 이제 본투표 남겨두신 유권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예, 이번 선거에서 저는 책임이 있는, 보수 세력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전국에서 바라보는 나머지 유권자들에게 보수 진영은 이런 탄핵 사태를 겪고 나서도 새로운 시도보다는 과거의 관성에 이끌려서 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등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개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을 지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준석을 뽑아야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화의 경쟁이 싹트게 될 것이고요. 안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전광훈 그리고 또 뭐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이런 연합체가 당권을 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당권을 먹으면은 아까 열거한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암흑의 길에 이제 또 긴 터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이번 선거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보수 혁신의 채찍을 한번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